559번인데 방정식 얘가 서로 근데 서로 다른 세실건 이게 어제도 했거든요. 그제도 예를 들어 K가 많고 다 넘어간다 하면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거든요. 이게 K다. 이 그래프를 그리고 Y는 K랑 또 만나는 세 점에서 만나게 하는 K를 찾으면 되는 건데 이 함수 F라고 미분하시면 3x 제곱 더하기 12 여기니까 뿔마 2인가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야? 16 마이너스 12인가요? 예, 마이너스 8 16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16이야 이것도. 꽤 복잡한 애인데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6 2 콤마 16 그렇죠. 그래서 0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0 콤마 0 지나고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가 뭐겠어요? 네, 마이너스 16에서 16까지다. 이거 안 들어가죠? 들어가면 둘. 그럼 이 문제는 왜 다시 나왔을까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그게 있었죠. 사실은 이렇게 그냥 보란 얘기. 여기 넘어가지 말고 이게 이제 하나의 함수로 보고 그 얘를 y는 0하고의 교점인데 그게 있었죠.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 좋게 안 하죠. 진짜. 극대랑 극소가 둘이 곱해서 음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3개가 되려면 극대가 극소가 둘이 곱해서 음수, 즉 부호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야지 여기가 세 점에서 만나게 되죠. 같은 부호면 어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함자음에서밖에 안 만나죠.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하라고 지금 한 건데 예를 들어 얘도 아까 뿔마 2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8, 16 더하기 K인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6 더하기 K. 그러니까 이 둘이 어째라? 곱해서 0보다 작다. 이걸 풀으란 얘기야. 지금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6에서 16까지 나오잖아. 2차 부등식이니까. 굳이? 예, 내가 이거 하면서 얘기했지. 거의 쓸 일이 많이 없다. 요 개념을. 쓸 일이 있긴 한데, 알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얘도 뭐, 여기를 이제 요 식으로 두고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K가 이렇다라고 해도 돼요. 마이너스 K가 뭐 마이너스 16에서 16이다 라고 해도 되고,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세요. 네, 요렇게. 얘도 그러니까 X축하고 중근이 나오려면 3차가 중근이 나오려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되면 극대가 0이거나 극소가 0이어야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극대하고 극소하고 이번에 곱하면 뭘까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쟤도 도함수를 쪼대로 놔두고요. 구해보시면 2x-3인데 얘 0 되는 데가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마이너스 1이면 식도 이렇게 복잡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5인가요? 그러면 3분의 5 더하기 k가 있고 3을 넣으시면 9 마이너스 9 k 빼기 9인가요? 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양수니까 얘가 대충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극대고 극소인데 둘 중에 하나는 0이 된다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0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5든지 9든지. 근데 정수 K는 9가 되는 모양이라고. 네. 아시겠습니까? 또 얘기합니다만 여기 K만 놔두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K로 넘어가든지 해서 그쪽 그래프를 그래서 위아래 움직여서 찾아도 됩니다. 네, 그래 해도 돼요. 숙제 하실 때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오직 하나라는 얘기는 게 이거 아까 했잖아요. 실근 하나 나오려면 이렇게 돼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하나라고. 이거 어때? 극대하고 극소가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뿔뿔이든지 마마든 즉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얘도 어때요? 미분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6x라서 x가 0하고 2에서 그 값이 나오고 0을 넣으시면 그냥 k고 그냥 k 빼기 4네요. 그러니까 얘 둘이 곱해서 어쩐다 0보다 크다. 지금은 이 둘이 곱해서. 그래서 k가 0보다 작던지 또는 k가 4보다 크던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0하고 4겠죠. 빼시면 4가 답이 되는 모양. 그냥 그런 얘기. 그리고 여기도 또 비슷한 게 요 곡선하고 요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어떤 방정식?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은 요거다 라고 이렇게 연립한 둘이 같다고 한 요 식의 해가 서로 다른 세 개다. 세 실근이다.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굳이 얘기했지만 이 3차식하고 이 직선을 그래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뭘 하시면 된다? 어쨌든 요 방정식이니까 했던 대로 얘만 넘어와서 이쪽에 K만 놔두고 요 방정식의 해가 3개가 되게 되는 그 K 값을 찾으시면 된다. 그 미분을 하시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겠죠. 얘가 극되고 얘가 극소인데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9에 9 0인가요? 0인 것 같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4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갖고 역시 마이너스 3이면 0이고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분의 4 대충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요렇게 얘가 극되고 얘가 극소고 0 넣으면 0이네요. 또 대충 요렇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세근이 생기려면 어째요? 요렇게 돼야겠죠. 여기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어요?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0까지다. 이 0보다 커지면 어때? 한 점이잖아. 0일 때 2점이고 요 밑에 내려와도 한 점이고 만나는 게.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뭔가 어때요? 이것도 x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k로 한번 해볼까요? 계속 말만 하고 그거 안 해가지고. 이것도 같다고 하고 얘가 넘어오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가 문제다? 마이너스 k가 돼요. 여기. 그래서 뭐 이상한데? 6이구나.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얘가 어쨌든 이쪽에 그래프를 그릴게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k일 때는 0하고 4인가요? 0 넣으면 0이고 4 넣으면 64에 16, 96 마이너스 32인가요? 뭐 이런 그래프예요. 뭐 0일 땐 0이고 4 넣으면 마이너스 32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돼요. 이제 세 점이 되려면 2점이면 뭐냐고 여기랑 여기죠? 그쵸? 왜 누가 k가 아니고 마이너스 k가 0이든지 y는 마이너스 k잖아요. 지금 이쪽 오른쪽이 그쵸? 마이너스 k가 0이든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2든지 그러니까 k는 0이든지 32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세근을 가지게 한다라고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k가 이게 요 사이에 들어와야 돼. 그쵸? 마이너스 32에서 0까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k로 보면 0에서 하면은 이거 바뀌잖아요. 0에서 32까지 뭐 이렇게 될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취향이야. 어느 쪽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 주로 그냥 마이너스 k로 하고 양수로 그리는 걸 선호해. 선호? 그래서 선호한다. 왜? 그래프는 한결같이 그리는 게 좋아. 나는 그래. 나는 이건 진짜 취향.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마이너스 k가 불편한 사람들 아까처럼 얘가 놔두고 얘들이 넘어간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이걸 그려서 y는 k다 그냥 편하게 뭐 그걸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진짜 편한 대로 하시는데 답은 잘 찾으셔야지. 이건 맞아야 돼. 얘 또
이거 뭐 똑같은데 x 세제곱. 연습 3화. 연습 3화. 이거 한번 해보시죠. 563. 이것도 일단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좀 생각해 보시죠. 여기 지금 선생님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해가 뭐가 된다고? 요 곡선과 요 직선이 만나는 점의 뭐죠? x 좌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y 좌표까지 몇 콤마 몇이냐라고 물으면 그 k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 넣어야죠. 여기 넣든 보통 여기 넣지. 그러니까 1차가 편하니까 계산 x를 구해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그냥 제대로 다 풀면 좋은데 k가 있으니까 얘도 난 이렇게 할게요. 역시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k다.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린다. 미분을 하겠다. 3x 마이너스 6이다. 마이너스 2랑 1인가요?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8, 2, 6, 마이너스 2, 10인가요? 1 넣으시면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분의 7?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2, 10에 있고 1, 마이너스 2분의 7이 있다. 0 나면 이것도 0이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마이너스 k가 1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작거나 k가 마이너스 10보다 작던지 마이너스 또는 k가 2분의 7보다 크던지 요거를 찾으시면 그렇군요. 3번이 앞에 있네. 3번이 답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하고 여기 끝이죠. 이것도 뭐 어차피 똑같은데 요거 하고 어쨌든 시험 볼게요. 오늘 다 왔죠? 그러면 그 그래프 그리는 거 시험 본다 했죠. 일단 이거 풀고 얘기하죠. 얘가 이것도 역시나 얘하고 같다고 하면 넘어오면 이렇게 되고 k가 있어요. 혼자서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면 이것도 이제 직접 해봐. 집에 가서 뭐냐 그래서 미분해서 해 구해서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한 점에선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가 어디예요? 극대인 k가 여기가 k거나 혹은 여기 밑에 극소인 k가 돼야지 이게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선 접하는 이런 k인 거죠. 극소하고 극대가 k 값이 지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3차 함수를 주로 이제 지금까지 쭉 다뤘었고 얘를 하나라도 하고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이제 어때요? 4차 함수예요. 그래서 모든 실수 x란 말이 왜 들어가냐? 이것도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던 거 아니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분음식이 어떻게 성립을 할 수가 있어? 3차 함수는 되나요? 안 돼요. 3차 함수는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얘는 최소값이 없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돼. 최소값이. 얘는 안 돼. 4차는 돼. 왜 아까 얘기했잖아. 4차는 결국엔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진짜 이렇게 그리지 말고 나중에 또 요렇게 중고 굴곡이 있던 그 값을 가지면 요것도 많이 얘기했잖아. 그 값이 하나가 없으면 이렇게 쉬어가는 애가 돼. 이거 하나가 있었죠 아까. 쉬었나? 네? 이렇게 생겼던 뭐가 됐던 최소가 있잖아요. 최소가. 누가 제일 작던지 간에. 그러니까 얘는 그런 얘기다. 요거의 극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극소가 얘도 미분을 해보면 이거 잘 보실게 해. a가 세제곱이고 x로는 1차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만 남게 돼요. 요거 도함수가 4a 세제곱이에요. 얘가 0이 되는 데를 따져보면 x가 마이너스 a x 세제곱이 a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a 하나만 나와요. 이렇다는 얘기는 극소가 하나만 있다는 얘기야. 진짜로 하나. 뭐 중간에 꺾인 것도 없고 얘 나머지 두 개 허근이어가지고 이해가세요? 그럼 뭘 하라고? 요 점을 구해. 요게 뭔데? 마이너스 a를 어디에? 여기 넣은 거지. 마이너스 a를 여기 넣은 게 함수값이잖아. 그 함수값이 어찌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면 a가 4제곱 마이너스 4a 4제곱인가요? 얘가 12가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얘가 마이너스 3 이거 넘어가고 그냥 3으로 나누면 4죠. 이렇게 되죠? 이거는 사실 그렇긴 해. 이거 뭐야? a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인 거 일종의 치환해 보시면 그쵸? 근데 사실은 어느 쪽이다? 네, 요것만. 왜 이쪽은 해가 뭐든 실수야. a 제곱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 교집합하면 요것만 푸시면 된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까지 까요. 됩니다. 총수는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 0은 아니래. 마이너스 1하고 1 세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0을 뺐을까요? 0 되는데 두 개만 되는 것 같고 왜 0 되는데 뺐을까? 뭐 그렇습니다. 얘도 4차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어쩌고 돼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러면 무조건 4차야. 이거는 3차는 나올 수가 없어. 3차가 나오려면 구간을 잘라주잖아요. 0보다 크다든지 x가 뭐 이런 구간을 잘라서 그 구간 내에서 최소값 구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없다. 얘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방정식이랑은 다르게 땡겨 오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k로 놔두면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떤 k 이상이다 뭐 이렇게 되는. 요걸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예를 들어 되나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예를 들면 k 이게 항상 어떤 k보다 크려면 k가 어디 있겠냐고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러면 누구보다 k가 얘보다 이하다라고 하면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넘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도함수 일단 구하고 그냥 넘어와서 구하겠습니다. 얘가 0이 될 때 언제예요? 0이랑 마이너스 1, 0, 1 x로 묶으시면 그래 되죠? 그러면 얘는 대칭이죠.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것도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고 0 넣으면 마이너스 k고 마이너스 k에서 1씩 빠진 거니까 이쪽이 극소고 그래프가 0에 마이너스 1에 뭐 모르겠어요. 이게 0에서 뭐 어쨌든 0이 극대인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여기 양쪽이 같아. 그렇지? 이게 최소값이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고 얘가 0 이상이면 됩니다. 최소값.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 이하다. 이게 범위가 되겠어요. 아까도 그러니까 얘기했죠.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k가 이쪽에 있어도 오른쪽에 놔둬도 얘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예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 이하에 그려져야 얘가 항상 얘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주로 부등식은 x축이랑 비교를 많이 하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푸는데 얘는 어때요? 얘가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대요. 그 말은 fx가 gx보다 크다. 얘가 항상 성립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해라. 넣은 거예요. 얘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K까지 넘겨서 이것도 맞나요? 기출 나서 도함수는 그래프 그리려면 얘가 0일 때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그러면 해야 되겠네. 조립제법 써야 되겠다.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x 빼기 x 더하기 1이니까 x 더하기 1이 두 개네요. x 빼기 이렇게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2가 해지만 최고차항 양수죠.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얘 중근이니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 잘 들어요. 4차 함수 못하신 분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해야겠죠. 사실 이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별 의미는 없어요. 최소값을 구해서 얘기했지만 얘가 항상 0보다 크게 하려면 최소값이 2를 넣었을 때 값이 16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인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32 더하기 k 값이거든요. 얘가 어쩌면 된다? 0보다 크면 되겠다. 얘가 0보다 크면 되겠다. 그러면 k가 32보다 크다가 되고, 뭘 구하래? 알파? 요거? 24야? 맞아?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가 넘어가면 24다. 답이 없더라. 24는 있네요. 5번에 이게 답이 되겠어. 알파 값은 24다. 그래서 이거 하나 다시 해보라 할 거야. 또 맨날 넘어. 얘는 그러니까 3차잖아요. 그러니까 뭘 줬어요? 부등식 구간을 줬어요. 얘는. 그러니까 얘도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k에 대해서 뭘 찾는 거야?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그 0하고 2 사이에서의 최소값을 찾는 거라니까요. 최소값을 찾아서 걔가 0보다 크다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얘도 도함수 구해보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0하고 2 0하고 2가 딱 극대 극소잖아요.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끊으면 최소값은 없죠. 사실은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얘가 0보다 크려면 이런 느낌이면 되잖아요. 2에서의 값이 0보다 큰가요? 네, 0 이상이에요. 이번에 왜 등호가 없는 대우가 아니고 0일 때 이렇게 돼도 0하고 2 사이에서는 0보다 크잖아요. 이때는 0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얼마죠? 8 마이너스 4 더하기 k인가요? 얘가 0 이상이라고. 이게. 아시겠어요? 클 때로 범위를 정해줬어요. 그렇죠? 얘도 그러면 저기 넘어오면 6x 제곱 더하기 k니까 요 4보다 클 때 얘 그래프 이제 끊어서 거기에서 뭘 찾으라고? 네, 최소값을 찾으라고. 최소값을 찾아서 0보다 크게 하면 돼요. 이제 4보다 그래프를 그려서 4로 끊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을 찾는 거라니까. 4보다 클 때. 아마 그러면 보통 4가 최소값이든지 4보다 넘어서 극소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해보시면. 얘도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도함수가. 0 되는데 찾으면 0하고 4가 극값이죠. 아까 얘기 4가. 얘도 이제 0에서 극대고 4에서 극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뭐라 했어요? 4보다 크게 하라 했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얘도. 여기서의 최소값은 역시나 없어요. 사실은 최소값을 얘기하라면. 다만 얘가 0보다 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얘가. 그렇죠? 이번에도 그러면 4를 넣은 값이 어때요? 0보다 큰가요? 이상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얘는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까지는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고? 자, 얘기해봐. 어디가 이해가 안 됐어? 다시 얘기하지만 4에는 안 들어가니까. 4에선 0이 돼도 되죠. 진짜 한 거야? 남들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4보다 클 때는 0보다 크게 되잖아요. 4에서만 0인 거죠. 근데 어차피 4는 안 들어간다 이 얘기다. 그래서 4를 넣었을 때 얼마예요? 64에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더하기 k가 4를 넣었을 때 값인데 얘가 0 이상이다. 그러니까 k가 32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것만 잘 알아도 뭐 이걸까지 아는데 사실 이 문제를 못 풀 일은 없지만 적어도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1, 2, 3번 같은 건 답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알거든. 찍더라도. 근데 사실 이 정도 알면 사실 이미 푼 거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K가 32 이상이다. 이렇게 될 거고. 예를 들어 일단 식을 세워야지. 요 구간에서 2하고 4 사이에서 이 그래프가 어쩐다 했어? 저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다.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2하고 4 사이에서는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 아니에요? 얘가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 넘겨왔다 이거야. 아까처럼. 근데 아까랑은 좀 다르잖아. 이게 뭐가 달라요? 0보다 작다고 했거든요. 0보다 작다고 했어요. 사실 처음 나온 거예요. 오늘은 적어도.
그러면 얘는 사실 2하고 4 사이에서 항상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할 거면 항상 얘가 0보다 작다니까. 그럼 뭘 구해야 돼 이번에? 최대값을 구하셔야죠. 걔가 0보다 작아야지.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최소값을 구해서 또 0보다 크다라고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고 그쵸? 맞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2랑 3분의 2가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얘가 극대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2에서 4잖아요. 그러면 이가 어디 있어? 그래? 여기야? 2에서 4면 여기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2에서 4까지. 그러면 뭐에 주목을 해야 된다? 4에서 값을 주목을 해서 이런 느낌이란 얘기예요. x축보다 아래에 있다고. 여기에선 적어도 2하고 4에서. 언젠간 얘가 뭐 높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뻗쳐나가고 이러겠지만 뭘 찾아야 된다? 4에서의 값을 찾으셔야 된다. 얘도 4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역시나 어디까지 돼요? 4에서는 0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4는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4에서 최대값을 사실 같지도 않잖아요. 이게 원래 4가 안 들어가니까. 어쨌든 간에 4를 넣었을 때 값이 64에 32, 98이야? 얼마야? 80인가? 80?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얘가 여기서의 값인 거예요. 얘가 어쩐다고 0 이하다. 0까지는 된다. 여기도 4에서 0까지 된다. 4를 넣었을 때 값. K가 마이너스 80 이하다. 그러니까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80이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예. 얘도 근데 앞에랑 비슷합니다.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왜 또 나왔냐? 0보다 클 때 이렇게 항상 성립하게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 조금 또 다르게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요걸 놔두고 KY는 K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얘기라고. 얘가 항상 K 이상이 돼야 돼. Y는 K 이상. 그러니까 그래프를 0보다 클 때 그렸을 때 0이 여기야. 예를 들어. 그지? 그러면 K가 Y는 K가 어디 있으면 얘가 항상 크겠어요. 뭐 요 정도 혹은 요 정도. 그 끝이 아마 요 정도가 되겠죠. 혹은 0에서 끊었는데 그래프가 그냥 요렇게야. 좀 너무 요렇게. 이러면 요렇게 생긴 거니까 극소가 최소잖아요. 그거보다 작게 있으면 돼요. 어느 걸 하든지 이것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추천을 하자면 이쪽이 더 좋아요. 왜냐면 진짜 Y는 K만 나오진 않거든요. 하다 보면 KX도 나와. 그럼 그건 직선이 이제 삐뚤어지니까 그건 좀 더 생각을 해야 돼. 꽤나 응용된 문제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게 좀 익숙해지려면 그나마 지금부터 하는 방법이 조금은 더 낫긴 해요.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앞에 하고 똑같이 풀어도 상관은 없어. K까지 넘겨서 그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가 있다. 12x가 언제? 0보다 클 때였네. x가 0보다 얘 그래프를 그리겠다. 얘는 K도 없고 아주 좋다. 6x 제곱에 더하기 6x 마이너스 12가 0 되는 대로 마이너스 2랑 1인가 봐요. 얘는 그래프가 그려지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12, 20. 20이나 돼? 맞아? 맞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에 20. 1 넣으면 마이너스 7? 또 왜 이렇게 막 요동을 치네요. 0 넣으면 0이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충 좀 작게 그렸더니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0에서 끊어야 돼. 0보다 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의 K는 어디 있을까요? 얘가 항상 커야 돼. 얘보다 아래에 있어요. 대충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이게 Y는 K예요. 그럼 얘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는 아까 그 마이너스 7일 때겠죠. 이건 지금 되나요?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7보다 작은 쪽이면 되는데 마이너스 7이면 되냐고. 되죠. 얘는 이상이니까. K 이상이니까
이 상태여도 마이너스 7이어도 얘가 이상인 게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범위가 된다. 네, 이걸 구하라고 했고. 얘는 아까랑 그 문제가 똑같잖아. 1보다 작을 때 얘는 0 이하라고 했는데 얘도 마이너스 k만 넘어가든지 아니면 얘가 k만 놔두고 얘들이 넘어가든지 두 개인데 뭐 여기서 요거 한 대로 해보자면 그러니까 얘는 놔두고 제가 넘어갈게요. 6x가 요거를 찾아라. 범위는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역시나 도함수 6x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6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2인가요? 네. 이렇게 돼서 얘도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27 얼마야? 뭐라고? 81 맞죠? 108 네. 81이다. 맞다. 81. 0 넣으면 0 나와야 되는데. 그럼 2 넣으면 8에 16, 4, 12, 28. 뭔 또 이래? 마이너스 44. 2 넣으면. 막 난리네요. 계속 2 하나만 붙어도 이게 참 0,0도 지나야 되고. 대충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2였죠. 여기가. 그러면 1이면 어디 있어요? 1. 1이 요쯤 있겠지. 그러면 그래프 우리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근데 얘가 뭐보다? 마이너스 k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 우리의 마이너스 k는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 있겠죠. 아까 그 81보다는 높은 데 있어야 된다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어쩐다고? 81 이상이어야지. 이것도 81까지 되죠. 이번에 되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81 이하다.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81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네. 응? 네, 됐죠. 얘는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예요.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도 넘어오면 x 4제곱에 이거 넘네요. 더하기 2x 제곱 밖에 안 되죠. 요 k는 놔두고 요 부등식이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 예. 얘도 그래프 그리면 4x 세제곱 더하기 4x 아니요, 허가는 아니고요. 네. 0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0에서 그러니까 극소만 나오겠죠. 0,0이고 그러니까 얘는 대충 이렇게 되거든요. 0. 진짜 뭐 대충 이렇게 돼요. 나머지가 허건이라서 0,0. 그 다음에 얘를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끊었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얘 들어갔죠. 아까. 얘는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얘가 k가 얘보단 커야 돼요. 요거보단 커야 돼. 그러면 이렇게 있겠죠. 아까 얘가 2를 넣으면 얼마예요? 16에 8, 24거든요. 그러니까 k가 어때요? 24보다는 큰 쪽에 있는데 24가 이것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건 안 되죠. 왜냐면 얘가 들어가니까 24에 걸쳐 있으면 같은 거에 여기 안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더 작은 게 안 된다. 작거나 같은 걸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k가 24니까 정수 k 최소값은 25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제 속도가 속도 활용이 있는데 뭐 이거 좀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수직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인 거예요. 이게 가끔 xt가 뭐 2차나 3차 있으니까 뭔가 2차 함수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이게. 예? 그냥 요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p는 왔다 갔다 할 일 없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거에 대한 함수가 있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슝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슝 가고 그렇죠? 그럼 속도가 누가 빠르겠어? 네, 슝 간 게 빠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보는 쪽 이쪽이지. 이렇게 간 건 빠른 건 아니거든. 왜냐면 이건 마이너스야. 이건 진짜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속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속력이야. 네. 속력은 방향이 없어. 그냥 여기로 빨리 가면 빨리 간 거야. 근데 속도는 사실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 이쪽으로 빨리 가면.
이게 음의 방향으로. 그거의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에요. 속력.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미분을 해서 이게 그렇잖아요. 얘가 함수가 있을 때 vt라고 하는 함수 어떻게 구한다? x를 미분을 해서 구해요. 처음에 위치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t 가속도라는 함수는 v를 다시 또 미분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속력 함수에 대해 모른다. 속력을 예를 들어 속도 함수가 예를 들어 막 그려보니까 속도 함수가 이렇게 됐다. 그럼 속력 함수는 어떻게 될까? 이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꺾어지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플러스만 나오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묻는데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점 P의 속력은 절대값 V다. V가 어떤 하나의 상수가 아니잖아요. 함수니까 절대값 V면 V 함수에 절대값을 붙인 함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쉽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1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함수 줬어요. P가 출발한 후에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래. 가속도니까 두 번을 미분을 해갖고 넣어야 되잖아. T를. 근데 그 T가 얼마야? 원점을 언제 지나? 아니죠. 그게 앞에서 한 수업의 어떤 그 개념의 패인데 미분을 하면 뭐가 돼? V. 속도가 되죠. 속도가 0일 때는 뭐 했어요? 원점을 지날 때인가요? 그때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예요. 멈췄을 때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운동 방향을 가다가 바꿀 거면 일단 멈추고 돌아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 내가 아무리 가다가 샥 도는 것 같아도 이거는 어때? 잠깐은 멈추는 거라니까. 잠깐. V가 0 되는 지점이 촥 있는 거라. 근데 원점을 지나는 거랑 다르지. 원점은 진짜 이 0이 있으면 이걸 지날 때야. 그러면 원점을 지난다. 얘가 원점에 있다. 라는 거는 뭐랑 관계된 거야? 속도가 아니고. 위치죠. 위치가 0이 될 때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위치가 0이 될 때 그 t를 v에 넣으란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v는 그러니까 미분을 하시면 3t제곱 빼기 4t 더하기 1이죠. 그렇죠? 수업을 진행해보면 이게 원점을 지날 때 t를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은 아까처럼 얘기를 해요. 어떻게 구하지? v가 0이래. 그냥 전에 이제 얼마 진행을 안 했으니까 첫 유형이니까 그 전에 들었던 거랑 헷갈리는 거예요. 앞 단계에서 했던 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에 그 t를 넣을 거예요. 어떻게 구해서? 여기를 풀어서. 이건 t가 0은 있고요. 0은 의미 없죠? 0초일 때는 의미가 없고. 이거 뭐예요? 제곱이니까 근이 뭐가 나온 거예요? 1초다. 그럼 여기에 1 넣어라. 그럼 0이네. 그치? 원점을 지나면서 또 이게 바뀌는 거거든. 이게. 가속도야? 그러면 한 번 더 미분. 6t 빼기 4죠. 2를 넣으시면 2가 가속도다. 그때 당시에. 아시겠습니까? 원점을 지날 때는 위치가 0인 거예요. 위치가 0. 위치가 0이다. 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위치 함수 줬어요. 속도가 10인 순간에 P의 위치는 어떻게 구할까요? 미분을 해서 그게 10이 될 때 뭘 구한 거죠? T를 구해서 그걸 어디다 넣어야 돼? 위치 함수에 넣어야 되는 거죠. 얼마? 코가 그렇게 웃겼어? 계속 웃고 있네. 그렇게 웃겨? 속도가 10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 V를 구해요. VT는 6T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8인데 이게 10인 순간인 거죠. 속도가 10인 순간. 그러면 마이너스 18이고 3하고 마이너스 1인데 이것도 얘는 아니다. 마이너스 1초는 없다. 그래서 3초일 때. 그때 속도가 10이라고. 그때 위치를 알고 싶어. 그럼 어디에 넣어야 된다? 여기 넣어야 된다. 27에 54 마이너스 24네요. 그러니까 위치가 마이너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얘는 수직선 위를 돌아다니니까 3초에 딱 보니까 어디 서 있어? 마이너스 24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원점을 출발해 어쩌고 저쩌고 위치를 줬죠. 이건 몰라요. t는 2에서의 속도하고 가속도가 9하고 6. 이거 아주 쉽죠. 미분해서 2를 넣으면 9다. 또 미분해서 2를 넣으면 그때는 6이다로 식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P부터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건 해보시고. 요거는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수직선 위에서 막 움직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록한 위치 함수들이 XP랑 XQ야. 그걸 줬어요.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하면 역시나 속도 함수를 양쪽을 다 미분해서 어떻게 되는 같은 t를 찾아야겠죠. 그거 어떻게? 그때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PQ 사이의 거리. 그렇죠. 위치를 구해야죠. 둘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때 t를 구해서 넣고 넣어요. 그럼 어디에 서 있는지 위치를 알 거 아니에요. 둘 사이에 이 거리가 얼마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VP라고 할까요? 속도가 8t 마이너스 6이 이쪽의 속도고 이쪽 VQ는 5t 더하기 10인가요? 이렇게. 얘 둘이 어쩔 때? 같을 때 t를 찾아라. 3t 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18 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2인가요? 그러면 이번에도 t는 2초일 때다. 그래서 2를 어째라? 각각 넣는다. 8, 16, 24, 12네요. 12가 P의 위치고 10 뭐란 거야? 10, 24, 34네. 그럼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 거예요? 22죠. 22가 거리죠. 이게 아시겠나요? 네, 둘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뭔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t를 체크해 보니까 2초였다. 얘는 12에 있고 얘는 34에 있다고. 위치라는 게 이런 얘기라고. 둘 사이의 거리는 이렇다. 예. 그 다음에 얘도 위치 함수를 줬죠. 0하고 3 사이에서 속력의 최대값. 절대값 v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v를 구하고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7이죠.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축이 어디예요? 1,10이야? 그렇죠? 1,10. 여기 7에서 출발을 해서 속도 함수입니다. 근이 있나요? 3 넘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죠. 3 넘으면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마이너스인데 왜 이게 3대를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얘는 그래프가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2차 함수니까 쭉 내려가겠죠. 근데 절대값이라며, 그지? 여기가 7이고 그러면 요거 끝까지 올라와야 되죠. 이게 아시겠어요? 주황색 요 그래프고 얘는 뭐 헷갈리면 지워버리죠. 오케이? 그래서 0하고 3초, 0하고 3이니까 여기하고 대충 요 정도 돼요. 이 사이에서 최대값은 어디예요? 1일 때 10이죠. 1일 때 10. 여기가 제일 높을 거야. 딱 눈으로 봐도. 얘가 막 더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은 아무래도 없을 거고. 그때 최대값이 얼마다? 그러니까 10이고 그때 시간이 1초일 때다. 그래서 둘이 빼래. 그러면 9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모양을 보니까 속도로 나왔어도 답은 똑같죠. 근데 일부러 좀 절대값 생각해라라고 해서 속력을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다. 수직선 위로 움직인 점 P에서 위치가 이거다.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니까 V가 0인 지점이 해가 1차식인 해가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지? 두 개가 있어서 두 번째 T가. 그래서 얘도 도함수 V를 구해보시면 3t 제곱 마이너스 15t 더하기 12가 0일 때가 얼마예요? 2하고 4일 때인가요? t가 1일 때 첫 번째 운동 방향 바꿀 때, 두 번째 운동 방향 바꿀 때인 거예요. 4초일 때입니다. 그때 위치를 구해라. 4를 어떻게 해라? 저기 위치 함수에다 넣어라. 이건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P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V를 구해보면 3t 제곱 마이너스 4t죠. 이게 0일 때 뭐 있어요? T가 0일 땐 제외 3분의 4초일 때. 그때 가속도는 미분을 한 번 더해서 여기다가 3분의 4를 넣으시면 4인가요? 뭐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PQ가 어쩐다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게 봤어? 이렇게 움직이든지 이렇게 움직이든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V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한 거라고? V야. V가 플러스면 여러분 보기에 이쪽으로 가는 거고 V가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운동 방향.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다르다는 건 V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 얘기는 V끼리 곱하면 0보다 작다란 얘기예요. 2차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 거의. 그래서 VP 얘는 2t 빼기 4고 VQ 얘는 2t 빼기 8이네요. 요 둘이 곱해서 어쩐다? 0보다 작다. 2랑 4가 해니까 2에서 4까지.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4 빼기 2를 구해서 2가 된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운동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얘가 멀리 떨어져 있던 같이 있던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으면 이거는 혹은 이쪽으로 같이 가고 있으면 V의 곱이 이번에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P에서의 위치가 이거다. 운동방향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구해라. 뭐 이것도 뭐 해보세요. V가 0일 때 차점 2개 나오나 봐요. 그거를 다시 여기다 넣으란 얘기죠. 2번. 그래서 빼서 절대값을 씌워라. 알겠어? 얘는요. 요거는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대요. 이제 P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V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V가 지금 보면 몇 차야? 2차죠. 3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a 더하기 2예요. 이게. 그럼 얘 축이 2거든요. 축이 2면 운동 방향이 안 바뀌려면 얘가 뭐겠어요? 플러스 해야죠. 언젠간 다시 마이너스로 일정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치고 올라갈 테니까 얘가 2차 함수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뭔 얘기일까? 예, 판별식이 0 이하죠. 그쵸? 여기까지는 되거든요. 이게 운동 방향 안 바뀌는 걸로 하시면. 그래서 얘 판별식이 6이니까 36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이 0 이하다. 30이니까 a가 10 이상. 그래서 최소값은 10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V의 부호가 한 가지다. 네, 축이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뭐 이건 2차 함수 문제라서. 요건 뭐 사실 정제하는 물체의 속도와 움직이는 거리다. 이게 보세요. 제동을 건너요. 제동이 뭔지 알아? 어떻게 반대 얘기할 수 있지? 제동은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예, 제동을 걸었다. T쪽 근데 그쵸? 기차든 차인가요? 예,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바로 서지 않죠. 예. 뭐 때문에? 관성 때문에. 예. 관성 알아? 관성? 자, T초 동안 안 멈추잖아요. 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 그 거리가 뭐라고? 이거래요.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제동을 건 후에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면은 그쵸. 속도가 0 될 때인 거예요. 정지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헷갈리셔 하시더라고요. 왠지 모르는데 위치가 0인 거는 정지한 건 아니죠. 그냥 0에 서 있는 거지 움직이는 상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속도가 0이어야지 정지한 거예요. 속도가 0이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미분을 해서 7.2 마이너스 0.72t인가요? 얘가 0 될 때 그럼 t가 몇 초? 10초. 그럼 정지를 하지. 근데 이 상황은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그 다른 운동이면 얘가 더 움직이죠. 자동차가 원래는 더 그런 상태인 건데 얘는 브레이크 밟고 속도가 0 됐대. 그럼 더는 안 움직여져요. 그렇지. 다시 브레이크를 떼고 뭐 엑셀을 밟기 전까지는 얘는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뭔 얘기했어요? t가 10초면 얘가 멈춰요.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해? 여기에 10을 넣어야죠. 위치 함수로 말하면 여기는 움직인 거리가 x미터냐고 줬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얘도 직선선로를 달리는 열차에 제동을 건 후에 움직인 거리가 이거예요. 이게 제동을 건 후에 정지할 때까지 30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이 말은 또 뭔가요? 미분해서 30을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30초가 걸렸다. 즉 30초에서는 속도가 0이다 이 얘기니까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2at 여기다가 30을 넣으면 이게 0이 된다. 속도가 0이 된다. 이런 얘기. a가 얼마예요? 5분의 4인가요? 왜? 0.8.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3 때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게 어쩌고 저쩌고 h. 그럼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면 h가 이거다. 앞에는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보통 이런 식의 계수가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5야. 왜? 중력 가속도 반대 2분의 1이에요. 네. 왜? 움직이니까 2분의 1 mv 제곱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나오는 식이 이게 실제로 있는 식이에요. 원래 4.9가 좀 더 정확한데 계산 때문에 그냥 5로 주는. 예. 어쨌든 높이가 이거라고. 높이가 이겁니다. 다 몰라도 돼요. 예, 높이가 이거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이거다. 로켓이 최고 높이란 말은 어때요? 이 높이의 최대값이 언제 생기냐? 뭐 언근 얼마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 최대값이죠. 이차 함수니까 h가 마이너스 5에 t 빼기 2인가요? 50이에요. 그러니까 2초에서 50m로 가장 높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면에서 던졌다고. 지면에서 던졌죠. 지면에서 아니에요. 30m 높이 올라가서 던졌어요. 던졌다. 50까지 올라가고 쭉 떨어지는 이런 운동인 거예요. 일종의. 그랬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이거 왜 뭐 하라는 거야? 50이죠? 이건 그 얘기인가 봐요.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지금도 보이시지만 올라갔어. 그러면 이때 뭐 속도가 뭘까? 0이지. 그러니까 V를 구해서 0을 구해라. 원래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럴 건데 2차 함수가 최대가 될 때는 그러니까 프라임이 0일 때야. 그러니까 2차 함수 최대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높이가 최고일 때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잖아요. 뭔가 슬픈 얘기네요. 그렇죠? 가장 높이 쳤을 때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 그때는 V가 0이다. 멈췄다가 이제 내려갈 거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굳이. 그래서 요거는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역시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이거라고 하면 얘는 이번엔 4.9죠. 그래서 20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란 건 언제일까요? 그거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 떨어지는 순간. 던져봐? 그쵸. 높이가 0일 때죠. 떨어지는 순간. 그때 높이가 0 되는 순간. 그리고 사실은 그 뒤로도 식은 있죠. 어디로 갈까요? 공은.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죠. 떨어지는 순간이란 건 높이가 0이 될 때요. 그러면 이제 멈추지. 물론 공이 무겁다면 뚫고 내려갈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배제하고 높이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5 아닌가요? 5죠? t가 5일 때. 이거 구해보세요. 이거 t가 0일 때. 이게 t가 0하고 5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0일 때. h가 0일 때. 근데 그때의 속도니까 쟤를 미분을 해서 뭘 넣어라? 5를 넣어라라는. t는 5초에서 속도를 구하라. 얘도 어쩌고 저쩌고 높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한번 보실래요? 한 번만. 지면에서 던지면은 0 넣으면 0이에요. 왜? 지면에서 던지니까 0초엔 높이가 0이겠지. 근데 어디 올라가서 던지면 이게 있어요. 35가. 0을 넣으면 35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걸 구해라.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냐? 그러면 얘 일정하거든요. 사실 뭐죠?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게 돼 있죠. 실제로 그게 얼마예요? 미분 2번 하면 마이너스 10 나와요. 마이너스 12. 미분 해보시면 돼요. 그럼 뭐 가속도 함수가 상수함수라고 쉽게 얘기하면. 물체를 던진 지 1초 후에 물체의 속도는 미분해서 1을 넣어보세요. 이건 맞는지 틀린지.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미분한 김에 그게 0일 때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나왔으니까. 혹은 뭐예요? 축 구하면 되죠. 맞죠? 3이. 3일 때가 최대긴 한데 미분해서 0일 때로 구하셔도 된다. 멈출 때니까. 요거는요. 원점을 출발해서 얘는 지금 함수가 뭐예요? V입니다. 함수가 V 함수예요. V 함수를 해석을 하는 건데 뭐 3차 함수래요. 얘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좀 그려놓을까요? A, B, C, D다. 이거 V라고 V 함수야. T는 A일 때와 C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가요?
반대입니다. 반대죠. 왜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증가하거나 멈췄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극값이거나 뭐 이게 아니라고. 그냥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야. 반대야. 방향이. 왜? V는 도함수야. 일종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호를 잘 봐야 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다시 플러스 되는 얘기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호를 잘 봐야 돼. 결국에. 다만 꼭 이렇다고만 볼 수 없는 게 A에 대해서는 가속도에 대해서는 얘가 원래 함수야. 가속도 함수가 도함수고, 그치? 그거랑 조금 헷갈리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아직까지 활용해 나온 이유는 그거 딱 하나야. 3단계니까. 예, V 함수가 그 위치 함수에 대해서는 도함수지만 가속도 함수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야 되지? 원래 함수예요. 그러니까 원시 함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얘는 A에서의 부호랑 V 함수에 C에서의 부호가 다르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T는 B일 때, 요때 운동 방향을 바꾸나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꾸고 있죠. 그러면 얘는 맞는 얘기.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몇 번이냐? 몇 번인가요? 가속도가 0이니까 얘의 도함수의 값이 0 되는 것, 즉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것, 즉 그 값을 얘기합니다. 뭐 아닐 때도 있지만 그 값이 요때랑 요때겠죠. 아시겠나요? 뭐 물론 다른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인 건 2번이다. 이건 다 맞네요. 요거는 또 위치 함수예요. 위치 함수예요. 위치 함수일 때 P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와 그 값이 같은 것은 P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 찾아야 되냐고. 위치 함수가 어디를 지날 때 함수 값이 뭐일 때? 0일 때를 찾으셔야 돼요. 위치 함수가 원점을 지난다. 즉 위치 함수가 0이다. 즉 어디입니까? 여기라. 여기가 원점을 지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3하고. 근데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 처음인가요? 이때가? 3초일 때가? 이 앞에 없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죠. 시간이 시간은 0초가 끝이니까. 이 앞에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3초일 때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때 순간의 속도는 얘 접선의 기울기죠. x 프라임 3이 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분계수. 3에서의 미분계수. 네, 뭐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씩 보시면 t는 a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건 뭘 보신 거예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셔요.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고 양수면 양수인 겁니다. 답만 찾아내지 말고 사실 답은 좀 쉽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쉽진 않아도 t는 b일 때 속도 마찬가지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건 0인 거. 그 다음에 c일 때 운동 방향값 바꿔요? 안 바꾸죠. 왜 안 바꾸죠? 운동 방향 바뀐 점은 이 b랑 이 t가 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하고 f 사이에서 원점을 2번 지나냐? 0도 근데 F도 안 들어가죠? 원점 몇 번 지나나요? 2번. 요때랑 요때다. 이게 그 0일 때가 원점을 지날 때라고 했죠. 함수값이 0일 때가. 위치 함수는. 0에서 F 사이에 D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맞나요? 이게 사실 이 함수값들이 예를 들어 B에서 3이다의 의미는 뭐예요? B초일 때 위치가 3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원점에 가까이 오죠. 그래서 C초일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원점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럼 C초에서 0이란 얘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점 위에 있다는 얘기고 그 뒤에도 계속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마이너스 4까지 가는 거예요. 수직선에서. 이때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죠. 왜? 적어도 요 안에서는. 얘 다시 오잖아 이제. 그래서 언제? 2초일 때 이때 이제 다시 0에 서 있고 다시 플러스로 쭉 가는 이런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고 얘는 어쨌든 맞죠. 그래서 원점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맞다. V하고 X하고 둘이 나왔을 때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쨌든 됐다. 이 길이와 넓이와 부피의 변화율은 어쩐다? 길이와 넓이와 부피에 대해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뭐 3초일 때 변화율을 구해라 하면 뭐가 됐든지 그 식을 미분을 해서 3을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예를 들면 길이에서 흔히 뭐야 이것도 요건가요? 593번인가요? 네. 이런 게 잘 보시면
몇 초 이에 속도를 일직선 걸어갈 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하고 있어요. 뭐가 없죠?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 중에 몇 초에서인지가 없어요. 이런 때는 그 t에 대한 얘가 1차 함수인 거예요. 도함수가 상수니까 몇 초인지 묻질 않은 거예요. 항상 같으니까 이게 보통. 이 길이에 대한 식을 그림자 길이는 어쩌는데 여기 있지. 요 길이에 뭐 t에 대한 식으로 세우라는 얘기라니까 이게. 근데 딱 봐도 얘는 어때요? 닮음이겠죠. 예, 왜냐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아마 닮아 있겠지. 닮은 비가 예, 그래요. 2대 3이고. 그러면 어디가 또 여기하고 여기도 2대 3이거든. 2대 3. 근데 우리한테 준 건 뭐 있어? 이 중에. 예,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랬죠? 예, 몇 초 2로 간다고 하면은 움직인 거리가 뭐가 돼요? 2t가 되는 거죠. t초 후에는. 그게 어딘데요? 여기죠. 얘가 움직인 게 이만큼이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얘를 그러니까 뭐 모르겠다, 뭐 네모다, x다라고 하시면 얘는 네모 더하기 2t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시든 아니면 좀 더 쉽게 네모하고 2t는 몇 대 몇이에요? 그러니까 2대 1이어야 되죠. 2대 3이니까 2대 1이 돼야 2대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네모랑 2t가 2대 1이다. 그러면 얘는 몇 t야? 4t가 돼야 돼. 4t. 그래야 2대 1이지. 이게 우리의 그 그림자 길이의 시간에 대한 그림자 길이에 대한 식이 4t다. 미분하면 4다. 변화율이 4다. 항상 4다.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4 있죠. 그리고 또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 5. 근데 얘가 몇 초 3씩 길어진대요. 각 변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만데? 3t죠. 한 변이 얼마인 거야? 네, 5 플러스 3t죠. 그때 대각선 길이를 묻고 있어요. 이 길이는 뭐죠? 여기에 한 변에 루트 2 곱하시면 되죠.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 곱하기 5 플러스 3t다. 그러면 3 루트 2t 더하기 5 루트 2. 이렇게 돼서 이게 그 대각선 길이에 대한 식의 t에 대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길이의 변화율로 미분하시면 3 루트 2 고정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얘도 그냥 구하시오요. 몇 초인지 얘기가 없어. 상수니까. 야, 동심원 원이 중심이 같다고 이렇게 퍼지잖아요. 원이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 여기 파운이 이게 몇 초 15씩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어쨌다는 얘기예요. 15t란 얘기입니다. 몇 초 15씩 넓어진다, 그 길어진다는 얘기가. 그럼 얘 넓이는 뭐예요? 225 파이 t 제곱이죠. 그러니까 뭐 원래는 t 제곱 파인데 아시겠나요? 이게 넓이에 대한 식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2초 후에 넓이의 변화를 구해라. 그럼 미분해. 그러면 450 파이 t야. 2를 넣어. 얼마야? 900 파이가 넓이의 변화율. 끝. 아시겠나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2씩 이것도 길어진대요. 그러니까 원래 6이었는데 6.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길어져. 여기도 이렇게 길어지는 건가? 얘도 길어지면 이렇게 길어지나. 몇 초 2씩.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가 몇 초 2씩 길어지면 원래 6이었는데 t초 후에는 6 플러스 2t가 되겠죠. 예, 이거 아시죠? 정삼각형 넓이 공식. 6 플러스 2t의 제곱이다. 4분의 루트 3의 a 제곱. 뭐 이게 안 되면 뭐 또 나눠서 해봐. 뭐 맨날 이렇게 하더만 내가 아무리 외우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삼각형 넓이에 대한 식이에요. 이게. 예, 뭐 해보시고. 이게 넓이가 36 루트 3이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은 얘가 그러니까 36 루트 3이다. 예? 그래서 t를 구해서 그때의 변화율은 얘를 이제 또 뭐해? 미분을 해서 그 t를 넣어라. 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얘가 36이니까 144고 얘가 플러스겠죠? 12. 6이고 3초 때네요. 3초일 때 그 변화율을 구해라. 그럼 얘를 미분을 해. 어떻게? 2 내려오고 2분의 루트 3에 얘는 이제 6 플러스 2t의 1제곱이겠죠. 근데 요거 안에 거 미분해서 2잖아요. 그럼 2가 나와. 곱해줘. 그러면 루트 3대. 이게 이 식이에요. 여기에 3을 넣으시면 12 루트 3이다.
이게 변화율이 되게 된다. 단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초당 변화된 넓이다 이 얘기인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또 있어. 얘는요. 좌표 평면에서 P는 1.5를 출발해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매초 2씩 움직이게 돼요. 그럼 요건 ET겠네. 좀 이게 P가 여기 있다. 예. Q는 P가 출발한 지 1초 후에 그래요. 예, 원쪽 Y축 방향 이렇게 3의 옥력으로. 얘는 뭐예요? 시간 T 빼기 1이죠. 1초 후니까 1초를 덜 움직인 거거든요. 1초 동안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움직인 시간이 T 빼기 1인 거고 3을 곱하면 여기가 3만큼 3T 빼기 1 이런 식이 돼요. 3T 빼기 이제 전개하면 3이겠죠. P가 출발한 지 4초 후에 삼각형 OPQ 넓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4초일 때 T는 4일 때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고 하면 OPQ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2분의 1에 2T에 3T 빼기 3이라 할까요? 네. 요거 식이 돼서 3T 제곱 마이너스 3T다. 미분을 해서 6T 빼기 3이고 4를 넣으시면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부피의 변화율도 사실은 똑같아요. 이게 반지름이 0.5T인 구면은 9의 부피 어떻게?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게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뭐라고? 0.5T니까는 세 번 곱하면 0.125T인가요? T 세제곱. 이고 얘는 3분의 4 파이다. 앞에 뭐 이런 식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11대 9의 부피의 변화율은 미분을 해서 3 내려오고 2 되겠죠? 그냥 얘들은 싹 계수인 거고. 거기다 뭘 넣어? 10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육면체 모서리가 일씩 길어지면 T초 후에는 모서리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4였는데 모서리가 4 더하기 T가 되겠죠. 매초 일씩 길어지면 T초 후엔 T만큼 길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모서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 세제곱, 즉 4 더하기 T의 세제곱이 부피에 대한 식이 돼요. 2초 후에 부피의 변화를 그러니까 얘를 또 미분을 해서 얘는 여기 이제 3 내려오고 미분을 하면 제곱이 되는데 요거 안에 미분해봤자 1이죠. 그러니까 곱해줄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2를 넣으시면 6의 제곱, 36의 108이 부피의 변화율이 된다. 원기둥이 있어요. 이것도 뭐 사실 한번 보세요. 원래는 5고 얘가 원래는 10이야. 높이가. 근데 어때요? 반지름은 길어져요. 매초 1씩. 그러면 T초 후에는 뭐가 될까요? 5 플러스 T가 되겠죠. 5 플러스 T가 되고. 높이는 짧아져요. 이게. 원래 10이었는데 매초 이거는 1씩 짧아진대요. 그러면 T초 후에는 얼마가 돼? 10에서 T를 뺀게 되겠죠. 매초 1씩이. 다 됐죠? 이것도 부피가 5 플러스 T 제곱, 파이 R 제곱, 이게 밑넓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T, 높이. 이겁니다.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되는 게 몇 초냐라는 거. 이걸 미분을 해서 0 될 때를 찾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아시겠죠? 네.